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9월 21일,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만 지나면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때, 응급실에 그렇게 체해서 오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좀 좋은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험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밤사이에 다우지수와 이 S&P 500 지수에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무너질 듯 이 뉴스들이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어제의 신고가는 그 우려를 한 번에 씻어버리는 그냥 강한 상승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역 분쟁의 그 어떤 정치, 경제적 해석보다 어제의 신고가 하나가 그냥 너무 심플하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줬다라는 거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시장의 해석은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좀 인식을 하는 듯 하고요. 어, 어제는 좀 단기적인 어떤 강한 노이즈보다는 장기적인 사안으로 시장에 녹아버린 듯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약간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는 것에는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가능성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뭐 다우존스, 다우산업 이렇게 신고가가 나왔었고, 자, 그럼 우리 시장은 한번 보면은 우선 우리 시장 역시도 그 어떤 누구의 말보다는 지수 그 자체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가장 빠른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말보다도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횡보를 깨고 어느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지만 좀 주시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빠른 뉴스이고 가장 좋은 시장의 해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뉴스에 크게 연연한다기보다 그냥 지수 그 자체에 집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좀 방향성을 얼른 한번 좀 잡아줬으면 하는 좀 희망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하니까 좀 희망이면 상방으로 이제 좀 자리를 잡아주기를 희망을 해보는 것이겠죠. 물론 지나봐야 알겠지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오전 시간 간단하게 진행하고요. 오늘도 이제 책 내용 한번 그 좋은 기업을 고르는 6번째 기준과 7번째 기준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좀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기업을 고르는 6번째 기준. 제목은 경기 동향에 좌우되지 않고 창출되는 풍부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 앞서 좋은 기업을 고르는 두 번째 기준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즉, 경기가 좋을 때는 물론 설사 나쁜 때라 해도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이라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일본으로 예를 들면 이 저자가 일본인이니까요. 이미 인구 감소 사회로 접어들었으니 현금 흐름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국내 시장하고도 사회하고도 비슷한 이야기죠. 인구 감소. 일본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 사회의 어떤 도래라는 변화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그 뒤를 따라 이익과 현금 흐름까지 축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뜻이므로 이런 기업은 투자 대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해외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좀 많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앞서 한번 설명드린 유니참 같은 이 일본 기업은 매출 중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 매출의 비율이 한 60% 정도라는 거고, 양품계 그 무인양품 그 점포 양품계획 역시도 점포수를 보면 절반이 해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설사 일본의 인구가 좀 감소해서 국내 매출이 떨어져도 해외에서 이를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좀 사회 변화적 요인이
실적 등에 끼칠 악영향은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떠한 영향도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내 시장만으로 먹고 사는 기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안전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해외 사업에 좀 적극적이고 해외에서도 강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가진 기업이라면은 업종을 불문하고 투자를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 너무 큰 그림에서 좀 말한다. 그쵸? 너무 큰 그림에서 말해서, 도대체 그러면은 뭐, 물론 뭐 큰 그림에서 보면 또 맞는 말이기는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되는 건지는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왜냐면은 도대체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있어야 돼? ROE는 몇 퍼센트 성장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감안하고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볍게 읽기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은 기업을 고르는 일곱 번째 기준. 이것도 이제 좀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탁월한 경영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본의 이 기업 경영자들은 크게 오너 경영자, 셀러리맨 경영자, 프로 경영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너 경영자는 창업자 혹은 창업자 집안에서 배출된 경영자를 일컫는다라는 거고 지금의 이 도요타 자동차에서 대표 겸 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도요타 아키오는 현재 위치에 올랐을 당시에 이 창업가의 어떤 대정봉황이라고 불렸다라는 거고 이 토요타 아키오는 이 토요타 자동차를 창업한 토요타 가문의 적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셀러리맨 경영자라는 것은 학교 졸업 후 그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에 계속해서 대리, 과장, 부장, 이사 등을 거치면서 순조롭게 출세한 다음에 사장의 자리에 오른 이를 지칭한다라는 거고 이러한 셀러리맨 경영자는 일본에도 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프로 경영자는 최근 수년간은 좀 각광받고 있다. 이들은 저조한 기업 실적을 재건하고 싶을 때 또는 뭐랄까요 회사의 문화를 좀 대폭 쇄신해서 제2의 창업을 이루고 싶을 때 이 고용되는 경영자로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경영에 참여한다. 라고 합니다. 프로 경영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경영에 관한 이 노하우가 있고 회사 재건 등의 수완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 이들에게도 좀 약점은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좀 근시안적이게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프로 경영자는 보통 3년 계약 혹은 5년 계약 등의 형태로 기업과 계약 관계를 맺고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정 정도의 이 성과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경영에 좀 임하기보다는 자신이 달성해야 하는 과업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근시안적인 입장을 취하기 쉽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 셀러리맨 경영자, 취업을 해서 신입사원부터 올라갔던 경영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재임하는 기간 중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를 좀 미루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아무래도 이제 탁월한 좀 경영자는 오너 경영자 중에 좀 많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이 저자는 직업의 특성상 기업의 경영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꽤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직접 기업의 어떤 경영자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업의 이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어떤 방법으로 경영자의 능력을 좀 알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공개 정보로밖에 얻을 수 없다고 해도 기업 경영자의 능력을 간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직접 대화해보지 않아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는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신이 직접 체험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외식 체험점이라면 그 레스토랑에 실제로 찾아가서 식사를 해보고, 우리 업체라면은 그 기업 매장에 가서 옷을 보거나 직접 구입을 해본다라는 것. 이런 과정에서 그 매장의 분위기, 손님에 대한 매장 직원들의 태도 등을 보면은 해당 기업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원은 경영자를 좀 닮아가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 경영자의 좀 자질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말을 안 듣는 사원들도 무조건 있을 수 있죠.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분위기는 충분히 타고 내려온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주주총회는 가능한 참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주총회는 개인 투자자라도 직접 경영자와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건데요. 회사 전체의 경영이 경영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자가 어떤 인물인지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 사장이 제대로 된 인물이면은 사원들도 바르게 행동하는 반면에 사장이 거짓말쟁이면 사원들도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사장이 이미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에 직원들도 같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 점에서 조직의 어떤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이 회사 사원의 경영자를 좀 비추는 경영자는 좀 거울과도 같다라고 좀.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셋째, 탁월한 경영자를 기준으로 삼아 이 판단력을 좀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거죠. 어떤 경영자가 뛰어난 경영자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럼 탁월한 경영자는 누구일까라는 걸 보면은 이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거론하는 것은 좀 외람이 되지만 책에 나와 있듯이 일단 일본 기업이니까 한번 좀 볼게요. 뭐 소프트뱅크는 누구나 다 아시죠. 그룹의 창업자이자 대표 겸 사장인 손정희, 그리고 이제 일본전산의 창업자로 이 대표 회장 겸 사장인 나가모리 시게노부, 그리고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의 창업자로 대표 회장 겸 이 사장인 이 야나기 타다시 등의 어떤 인물이 일본에서는 좀 떠오른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 외에도 이제 상당히 뛰어난 경영자들이 많지만 탁월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인물은 좀 요 세 명으로 일본에서는 추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국내에서 탁월한 경영자가 누구일까를 한번 좀 알아보고 기준을 좀 삼으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이제 미디어에서 거론될 때마다 그 보도를 읽거나 들으면은 탁월한 경영자란 무엇인가를 그 내용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투자할 기업이 결정되면 해당 기업의 경영자는 이런 탁월한 경영자에 비해서 좀 어떨지 항상 좀 생각을 해보고 탁월한 경영자인가를 좀 그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큰 그림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죠, 책에서. 그렇죠? 근데 큰 그림이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정말 다 맞는 말입니다. 예, 정말 다 맞는 말이지만 아무래도 이 책만 읽고는 실전 투자에서 대입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큰 그림은 알겠는데 세세하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뭐 큰 그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에는 괜찮은 책인 것 같고요. 회사원이 자본가가 되는 길 주식밖에 없다. 아베 슈에이라는 이 저자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추석 잘 보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석 연휴 지나면은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날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